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봉규, 최진봉 교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 좀 치세요, 변호사. 아니, 변호사님. 교수님, 박수 좀 치세요. 아니 1분 전인데 왜 먼저 시작해요? 10시. 여유가 없잖아요. 1분 전에 보내드릴게요. 1분 전에. 아니 여유가 없잖아요. 10분 전에 가시는 저는 좀 미리 가야 되는 입장에서 전에 가시는 일찍 분들. 시작한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저 일찍. 30분 전에 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셔서 좋네요. 일찍 가시죠. 네, 일찍 와서 일찍 가는 네. 신인규 변호사, 미리 또 약속된 최진봉 내용입니다. 교수님 함께하고 계신데, 자, 박봉규 또 저희 항상 슈퍼챗을 또 기다리고 슈퍼챗 레이스로 예, 함께하고 있는 박봉규이기 때문에 오늘도 박정호, 최진봉, 예, 신인규 세 사람 중에 누가 슈퍼챗 1등 예, 할지 치열한 기대해 경쟁이죠.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시작을 해 보겠고요. 네. 제가 아까 혹시 추석 체크- 오해하실까봐 모든 건 오마이 TV로 가는 겁니다. 아, 네. 그냥 경쟁만 할 뿐입니다. 자, 일단 맛보기로 슈퍼챗은 안 왔지만 선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론님께서 네. 오마이 신뢰합니다. 특히 박종호 기자님 좋아합니다. 차분한 진행이 너무 좋습니다. 찐팬이시네요, 찐팬. 자, 예, 고정 댓글로 확실히 그 청해 밑에 주시고요. 목사님 화이팅도 있는데 그건 안 읽고 예. 굳이 그 위에 걸.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댓글만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진행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저에 대한 댓글은 없네요. 없습니다. 저에 대한 건 무풀이네요, 무풀. 악플보다 우리 무서운 무풀. 작가님이라도 하나 좀 써주시지. 무풀인데 지금 웃기만 하시고. 무선 무풀. 무풀. 자, 예, 박윤주님이 이 시간만 기다려서 세 분 캠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고 역시 계신데요. 여러분들 매료되신 우리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오늘 또 오후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 현장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 이재명 후보 뭐 당선, 그 후보 선출 이후에 계속해서 당선을 홍보를 예측하고 계시는군요. 당선. 당선. 아주 좋아요. 당선. 예. 예측하고 미리 보는 계시는, 당선. 미리 보는 예측. 당선. 예. 네. 당선이시죠? 예, 저도 당선이-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말이 아니, 튀어나왔어. 청기 누설이 딕션이 예.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아. 당선이라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다 들렸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성지순례가 오. 되겠네요. 이렇게 예측을 한 예고편. 예고편이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선출 오늘 용광로 선대가 뜬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용광로 선대위 뭐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네. 일정 부분. 뭐 정은경 질병청장 전 네. 그리고 또 윤여준 윤여준 뭐 이미 나왔고.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나왔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 좀 순서를 했던 네. 전직 총리 아하. 김 누구죠? 그분 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총리 중에 한 분 계시잖아요. 김부겸. 김부겸 네. 맞아요. 김부겸 총리도 들어오시고. 이름을 잊으셨군요. 네. 기억이 잘 안 되네요. 네. 기억이 잘 안 돼요. 아. 신인기보다 기억이 안 되는 그래요. 그분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오늘 또 아마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으면 2시쯤에 또 한 분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에 뭐 중도나 아니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렇죠. 들어왔고요. 국민통합위로. 그다음에 이제 강금실 네. 전 장관 이런 분도 오셨고. 음.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는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네. 후보가 보여주는 행보는 이념은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 이런 행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념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아하. 이제는 정말 모든 국민이 통합해서 나라 살리고 경제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용광로 선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변호사님은 혹시 이번에 선대위 혹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후에? 아 저요? 예. 아니 근데 슈퍼챗에 네. 보기 드문 멋진 보수 신인규 화이팅 이렇게 아. 네. 예 우리 미오다레님께서 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에 앞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위에도 있는데 그 위에 건 아닐 거죠. 저 남의 건 안 있습니다. 자, 위에 잠깐만. 캐리 정고님, 교수님. 지금 다 소개해드려야죠. 네, 매일 뵙고 싶은데 방법이 아유, 없나요? 감사합니다. 소율은 교수님 보는 날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도 보내드릴게요. 슈퍼챗 어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근데 수생의 날은 선물을 보내셔야지 슈퍼챗 보내시면 안 되고. 왜 그러세요, 교수님? 뭘 왜 그러세요? 오마이 너무 TV가 사심을 스승의 채우시는 날이면 내가 스승인데 교수한테. 흥해야 됩니다. 예. 완전 찐팬이십니다. 우리 캐리 네, 정보님. 최리 장무상님도. 장무상님, 최종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아셀라님 아무 메시지가 없지만 예. 박종훈 기자 응원하는 뭘 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나님 예. 기사 마인드 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혹시 오후에 제가 갑자기 신인규 변호사가 등장할까 저는 예. 조마조마합니다. 또 기대가 되고요. 선대위에. 아니 뭐 일단은 선대위까지 오늘 출범을 예. 하는데 먼저 평가를 좀 하자면 이 용광로 선대위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럼요. 이제 보수에서도 내란과 확실하게 선을 그는 인사들이 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내란 종식을 위한 슈퍼 선대위 음. 뭐 이렇게 명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슈퍼 선대위.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고 네. 그 슈퍼 파워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런 선대위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 개인적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닌데 뭐 저는 솔직하게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제가 이제 기자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도 모 기자께서도 전화 오셔가지고 네. 진짜 진실이 뭐냐 어떻게 어. 가냐 이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예. 저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압도적 정권 교체에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결국 제가 반정치와의 일대 결전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물론 어제 반정치의 상징 1호인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정계 은퇴를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네. 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반정치 유형의 정치 행태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밖에서 또 뭐 이준석 후보도 지금 나와 있고 하니까 반정치주의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김종인 뭐 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분들 막 윤석열 빠뜨렸네요. 오래돼가지고.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대하고 맞서기 위해서 신인규 변호사는 강력한 정리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다라고 말씀해 그리고 주셨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신기 변호사가 늘 얘기하듯이 보수가 건전한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괴멸 상태예요. 보수가 종말이 됐어요. 보수가 아니라 지금은 어. 복수 그러니까. 내지는 보스만 그래서. 있습니다. 보스만. 보스. 그런 역할을 또 신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안 해서. 들어오길 바라시는 오랜만에 아니, 저에게 그건 좋은 아니, 얘기를 좋은 해주신 줄 얘기예요. 알았는데 좋은 얘기야. 안 오기를 바라. 아니 올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올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우리 최진문 교수님, 전 봉해 시대 2025년도는 그러니까. 봉해 시대로 끝까지 저는 장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선대위 예. 출범식에 참석하고 또 저녁에는 이 2040 오. 우리 직장인들과 간담회까지 예정돼 있는데 차근차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40만 50은 안 가나요? 50은 안 됩니다. 교수님 갈 수가 없어요. 2040 오늘은 너무 하시네. 50도 시간이 있겠죠. 교수님 연락이 안 사공 와. 아니세요? 전 사공으로 늘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뭐 선대여서 연락도 안 오고 예. 지금 뭐 미팅하는데 연락도 안 오고 아무 연락 제가 안 전화 와요. 가끔 드리잖아요. 그 전화를 또. 오마이 신인기만 TV가. 전화 와요. 오마이TV 연락. 보마이 TV하고 신인기만 선대이든 예. 뭐 어디든 아무도 연락을 안 하기 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기자들도 신인기한테 전화 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아이 적게 알겠습니다. 적게 많이도 아니고 몇 통 받은 거죠.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오.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예.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정경, 김부겸, 또 김동명, 김경수 뭐 이렇게 지금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어. 네,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슈퍼 파워 선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슈퍼 파워. 슈퍼파워 선대위로 가고 있다. 자 미오달의 누누맘님 이번에 국짐 해체 안 되면 차라리 신인기 변호사님이 국힘 접수하세요 이런 요거 의견도 제가 있고. 조금은 좋은 아이디어.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절대 저는 국민의힘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음. 재건이라는 거는 갖다가 재료 남은 거라도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재건이 아니라 창건을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아. 갖다 쓸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네요. 재건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총괄선대위원장의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정은경, 김부겸, 김동명, 김경수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보니까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석연, 이인기,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송순호, 홍성국, 추미애, 조정식, 박지원, 정동영, 김영춘, 우상호 각 지역별로 이제 배려가 다 그러네요. 된 거고요. 후보 직속기구 후보실장의 이춘석 의원, 비서실장의 이해식 의원, 비서부실장의 김태선, 김용만, 정무실장 1실장의 김영진, 정무 2실장의 박성준 이렇게 지금 선대위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속보를 전해드리겠고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예. 하죠. 상고심이 내일. 5월 1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고 봐야 아주 전격적인 스피드로 이례적이에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례적인 스피드입니다. 사실은 네. 이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고 예. 뭐 조금만 제가 보론하자면은 현장에서 변론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류로만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원래 소부에서 상고기각으로 끝내도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공직선거법 사안은 이재명 대표 케이스에 이거 정치 기소의 정치 재판으로 1심까지 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 그거를 바로 잡은 겁니다. 그것도 네. 대등재판부에서 판사 경력 15년씩 되는 그 중견 법관들 셋이서 지혜를 모아서 네. 1심 판결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상고심이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부라고 하는 4명의 대법관들이 상고기각 해도 되는데 대법원 입장에서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4명이 결론을 내서 끝내버리면 또 대법관들이 갈라치기가 돼요. 외부에서 인식할 봤을 때. 때. 그래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라는 카드를 빨리 던진 겁니다. 근데 다만 전원합의체를 하더라도 후보 등록 시점인 5월 10일 이전에 네.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오래 받아온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피해가 막심합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빠르게 전격적으로 내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뭐 대법원의 판단이 요거는 맞다. 그래서 내일 빨리 전원 그 합의체에서 네. 전 상고기각을 해서 국민적 우려 불식시켜 주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상고 기각 예상을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될 겁니다. 된다라는 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상고 기각이죠. 상고 기각. 왜냐하면 8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데 2심 내용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아니 2심이 아. 워낙 완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를 또 대법원에서 인용해서 예.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하지만 2심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원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소심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페이지가 넘게 아까 얘기했듯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가면서 다 얘기를 논리를 펴놨는데 그걸 반박하는데 8일 만에 가능해요. 2번 했어요. 2번 전원합의 처리. 2번 해가지고 12명이 하는데 2번 해서 가능하냐고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판결문도 못 써요. 저러려면. 그럼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판결문 쓰려면 더 많은 회의가 필요해요. 네. 2번 만에 전격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두 번째 결론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고 올라온 것 2심하고 똑같이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뭐 이게 빨리 하니까 처음에는 빨리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이걸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최소 한 달 정도 논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의심이 될 수 있지만 2번 딱 회의하고 8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네. 이거 2심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네. 뭐 상고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법적인 거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드려서 좀 안정을 드리자면 안정. 이 파기 재판이라는 거는 주진우 같은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를 거지. 하는데 그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유. 주진우 의원은 네. 저는 법률가인 게 의심스러워요. 검사 출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사법고시 패스했는지를 검증을 제가 해보고 싶은 심정인데 파기 재판은 왜 안 되냐면요. 만약에 유죄 취지로 하더라도 파기 환송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대법원은 현장에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는 신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심제를 우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하죠.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네. 3심에서 무죄를 줄 때는 무죄를 줄 수 있어요. 파기 재판을. 그럼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죄 나온 항소심을 유죄로 바꾸는데 대법원이 해버린다? 이거는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 변론 과정이 다 생략된 거기 때문에 3심제라고 그렇네요.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네. 피고인의 이익,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건데 지금 주진우 의원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로 불가능한- 저는 국민들 속이고 있으니까 본인의 아. 변호사 자격증을 좀 오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궁금합니다. 진짜 변호사 맞는지. 그리고 예. 하나는 지기현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지기현 같은 경우는 대등재판부가 아니고 지기현 혼자 하면서 양옆에 사실은 연차가 낮은 법관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상 1인 재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대법관 12명, 그러니까 14명 중에 2명 빼면 12명이고 예. 거기다가 수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법원에서 지기현처럼 행동한다? 그럼 지기현 법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루처럼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 가루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대법원도 가루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농단하고 법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게 네. 지기현 판사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한 명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이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네. 말씀도 드립니다. 참 뭐
오늘 이 정리로 박봉규의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제일 깔끔하죠. 모든 예, 방송 중에 제일 깔끔합니다. 깔끔한 예, 방송. 박봉규. 예, 이거를 많이 봐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걸 네. 알려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내일 뭐 선고심 내일 이 선고할 때는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네, 후보는. 맞아요. 뭐 근데 나갈 의무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송은 해요. 생중계는.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네, 중계한다. 대법원에서 관심 예. 사안이니까. 네, 네. 근데 의미는 이재명 없습니다. 후보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출석을 안 결론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걱정하지 않은 아니 네. 이재명 상황이다. 대표가 당사자긴 합니다만 네. 본인도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예. 이재명 어제 후보가 그 얘기 하시던데 그 말씀 법대로 될 되겠죠. 것이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법대로 되겠죠. 아니 대법관들이 법대로 하지 뭐 자기 감정대로 합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4대4 뭐 8대0 5대3. 각하 5대3 예. 별의별 썰들 다 나왔는데 제가 그거 다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결국 8대0 전원일치 파면 나왔고 세부 쟁점으로 들어가도 5 곱하기 8이면 40 아닙니까? 네. 40대 빵으로 파면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도 막 여론 선동하고 거짓말 늘어났던 사람들 그 라이센스 다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좀 심각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자, 소스한 언님께서 예. 신인규 변호사님 혹시 만약이라는 경우는 없겠지 확실하지라고 또 확인 슈퍼챗 그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예. 그래도 제가 딱 하나 제 장점 스스로 평가하자면 저는 앞뒤가 다르진 않습니다. 앞뒤가 저는 다르지 카메라 않다. 꺼졌을 때 예. 최진봉 교수님하고 둘이 밥을 먹을 때 여기서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깜짝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없고 여기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있는 그대로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네. 말씀이시고 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이 대선 후보 선출이 되고 음.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네. 와중에도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상고심 선고도 앞두고 있고 참 고난의 길에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 왜 이러지? 계속 네. 당선이라는 얘기. 당선을 계속 안 해. 후보 선출. 당선 계속 당선이 유력하다. 박정호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예.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예. 당선 후보 계속. 선출, 대선 후보 예. 선출 이후에 많은 관심도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선대위 출범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물 연구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구인가?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재명 후보의 인생 역정을 다룬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 오마이북에서 나온 이 책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다시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다시 예. 됐죠. 예. 어제 교보에서 온라인 종합 1위가 이재명 후보의 결국 국민은 합니다였는데 이 시간 현재 실시간으로도 1인데 예.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 같은 책 똑같은 책인데 이북도 종합 2위입니다. 이북도 그러니까 같은 저자 같은 책인데 종합 1위와 2위를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이채롭지 않습니까? 싹쓸이네요. 예, 예스24 알라딘에서도 실시간 1위예요. 그러니까 교보 사진 보여드렸는데 네. 예스24 알라딘에서 실시간 1위고. 어이 잠깐 바뀌었네. 네. 순위가. 저게 이제 분류법에 따라서 그렇군요. 나중에 그 네. 전에 캡처해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갖고 1, 2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어제부터 SNS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뭐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 얘기가 지금 SNS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억에 달하는 변호사비. 변호사도 계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재판 받는 게 그냥 재판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이 계속 맞아요. 들어와. 변호사비가 감당을 안 될 수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비 이거 뭐 당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개인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 그래서 결국 이걸 구매해서 이걸 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게 만들자.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주자. 이런 흐름들, 그런 내용들 맞아요. SNS에서 계속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많이 좀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는 다 개인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변호사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 자금으로 들어온 거 예를 들면 뭐 후원금 모금한 건 선거에만 써야 돼요. 개인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뭐 29억 얼마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건 오로지 선거 대선에만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거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남게 되면 반납해요 다시 선관위에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절대 쓸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재판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이제 그 재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있어서 네. 책의 인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1위 하고 이러니까 많이 팔리니까 요즘 책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뭐 부담이 안 되신다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네. 부담이 안 되시면 구입을 해주시면 그 인쇄가 일정 부분 또 이제 뭐 출판사도 뭐 가져가지만 또 저자도 인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아까 카페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이 좀 구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는 캠페인 입장에서.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예. 있다라는 거고. 예. 자, 지금 보니까 이훈희님도 뭐 이제 구매하려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뭐 가족 선물 줄 거예요. 린민님의 가족들 읽어보라고 더 구입해야겠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 자체도 이 한 권은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 합리다로 예. 이재명 후보의 인생 역정 또 내란의 밤 이후의 행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이제 언론 매체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인물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국민 합니다. 이걸로 정리를 해야 아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뭐 전직 작가 이러면 좀 이상하고 저도 앞으로 책을 많이 내니까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세가 그 예.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들어옵니다. 어. 그럴 때 그래도 이게 소소하게 찍힐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네. 많이 팔리면 좋죠. 왜냐하면 굉장히 책 쓴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읽혔다라는 것도 뿌듯하지만 또 뭐 경제적으로도 일단 뭐 들어오는 그렇죠.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이게 힘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책 구매는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헌법 조항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헌법 1조입니다. 근데 헌법 1조가 두 개로 구성되는 게 하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우리 정치에 관한 문제고요. 그럼요. 1조 2항의 핵심인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 조항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학구적으로는 국민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쓴 책에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것은 네.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한다라는 국민 주권주의를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구절과 저 책 제목이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네.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비로 구입을. 아, 저는 제 돈으로 구매하죠. 그리고 책은 많이 사주시는 게 예. 또 좋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사비로 사셨겠죠. 구입을. 아니 사셨겠 저도 샀는데. 여기서 줬잖아 나를. 아니 그래도 아니, 사야죠. 그 그래도 사람이 사야죠. 진짜 자기가- 받고 사서 또 줘야죠. 아니, 다른 너무 사람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줘놓고 참 이게 어디서 아니 구입했냐 또, 그러면. 또 구입하셨을까? 궁금해서 아니, 구입할 여쭤봤습니다. 수는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구입할 수 할 있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아까 준 거를 어디서 구입했냐고 그러면 본인이 주고 나한테 어디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제가. 자, 여기 김정재님이 책 읽고 눈물이 났다. 정치와 법을 선택한 우리 집 고딩에게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게 읽어보신 분들 맞아요. 반응이에요. 나만 좋은 걸 나만 볼 수는 없다. 주변에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니까. 선물하셔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책 선물 또 이 시대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럼요. 내란의 밤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를 하죠. 한동훈 후보 보셨어요? SNL 영상 네, 보셨어요? 봤죠. 그 편의점 한동훈. 편의점 따라. 한동훈 네.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얘기인지 보셨죠? 아니 내란의 밤 때 그때 나는 투표 이 해제하기 위해서 나는 뭐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재명은 1시간 숨어 있었다. 수에 숨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수님 어떻게 안 보세요? 되지. 뭘 숨어 숨어 있었습니까? 있어요? 아니 실제로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오시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방송했던 생방송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이브 하면서 목숨 그렇죠. 걸고 그걸 이제 자기가 차 타고 또 사모님 되시는 분이 운전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급박하게 온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얼마나 그 당시에 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자기가 문자 보냈잖아요. 대신 보내긴 했지만 자기가 단톡방이 없으니까 다 쌩까고 아무도 안 왔잖아요. 아무도 안 온 건 아니지만 18명. 거의 18명. 대부분 18명 빼고 안 왔잖아요. 안 왔죠. 말 안 듣고 추경호 원내대표 말 듣고 당사로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서 무언 할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뭐 민주당 의원들 뭐 국회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담 넘어서 왔어요.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준석은 앞에서 일부러 사람들 보게 하려고 왜 안 열어줘 이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들어오진 않고. 시끄러워. 그럼 시끄러워, 뭐 하는 임마. 겁니까 시끄러워, 지금? 근데 어디다 대고 이재명 후보가 그때 뭐 늦게 왔다고 이런 소리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대체? 진짜 누구 화가 때문에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네. 모인 거예요 대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얘기 보면서. 그 네. 한동훈 후보의 저는 좀 인격
내지는 그분의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게 전 좀 의심스럽던데 네. 예를 들면 그 계엄의 밤에 모든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모든 일상이 국민의 파괴됐어요. 힘으로 막은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후보께서 당시에 당대표로서 그 유튜브 생중계로 모여달라고 한 것도 맞고요. 네.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담을 넘어 올라간 것도 맞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18명도 들어가서 막은 게 맞아요.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승리다. 이재명 대표님도 고생하셨다. 나도 고생했고 모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네. 맞지. 그렇네. 어떻게 내가 혼자 담아갖고 내가 슈퍼스타고 나 혼자 계엄과 1대 100으로 싸웠고 나머지는 숲에다 숨어 있었고 아이 그러면 국민들은 뭐 담 뒤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 저는 네. 전형적으로 SC라고 해요. SC가 뭔지 SC? 모르시죠? 뭐예요? SC 센 SC? 척. 그걸 SC라고 합니다. 아주 그 수준 낮은 SC예요. 고급 용어입니다, 우리 박종호 앵커님. 오늘 처음. 그러니까 이 SC를 이렇게 센 척. 해버리 센 척. 아. 이 SC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분들이 다 막으셨지.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네. 계엄을 막은 거지. 어떻게 자기 혼자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 어떻게 보면 주인공병이에요. 한마디로. 주인공병. 이거 한동훈 후보 정치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관심 별로 예, 없는데 예. 고치세요. 이 주인공병 이거는 고치세요. 해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숲에 숨었다 진짜 이런 말을 합니까? 헌재에서도 우리 시민이 막아냈다라고 모두가 막았잖아요. 얘기했지 시민들과 않습니까? 군경의 정치인들도 소극적인. 애썼고요. 그날 야당 의원들도 담 다 먹고 다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만 주목받지만 사실 그날 의원들도 소리 없이 가신 분들 많습니다. 담 넘어서 그분들 다 영웅이에요. 숨은 영웅들. 그리고 네. 저는 국민의힘의 18명도 칭찬합니다. 그럼 막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 다 띄고 국민들 다 띄고 자기 혼자 다 잘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남의 공 가로채기 하는 거 네. 인터셉트 하지 마세요. 지적을 그거 안 하고요. 좋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또 아시려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와요. 저기 나- 그 상황이. 한번 참고로 그거 이준석 후보는 그때 담 안 넘은 건 확실해요. 안 나와- 그거 그건 안 제가 나왔어요. 인정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팩트 체크. 시끄러인 말을 그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의 공로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기 혼자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끔하게 네. 지적을 하고요. 어제 이제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결선에 갔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보면 한동훈 이 후보의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결국 국민 합니다. 그러니까요. 띄워드렸고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검증을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턱걸이 6개 했죠. 아, 근데 한동훈 후보 뭐라고 했냐면 30개. 턱걸이 많이 합니다. 저는 뭐 한 30개 할 걸요. 어렵지 않게. 센척이 SC야 이것도. 또 SC잖아요. SC. 30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어려운 아니 근데 검증해봐야 돼요. 하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30개가. 뭐가 그렇게 아니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검증해봐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는 턱걸이 30개, 네. 하나는 김건희 구약성경 외우는지. 아니 말도 안 돼요. 그걸 얘기했어 분이? 아니 아까 그거는 아니, 교수님 윤석열이 외우시는 거예요? 못 외워요. 누가 아니 세상에 어느 신학대 누구도 나오셨는데. 신학대를 나오건 뭐 목사를 하든 검증해봐야 상관없어. 돼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약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 성경 쓴 분도 못 외울 것 같은데. 저자도. 못 외워요. 말도 안 되는 30개 얘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턱걸이 아니 그러니까 저게 30개. 실제로 보니까 예. 운동 선수들도 30개 하기 힘들대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그게 배 기사가 복근으로 나오더라고. 올라가는 네, 기사가 그래서 나왔어요. 네, 기사가 나와서 네. 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뭐 50 여기 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다 18개. 못한대요. 2011년도에 네. 그때 이 선수단 평균 네, 턱걸이가 18개. 그러니까요. 최고 기록이 아테네 올림픽 최저 동메달리스트인 양태영 선수의 25개. 25개. 근데 30개를 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들은 다 잘하는구나. 턱걸이도 잘하고 검사들 턱걸이 수사 해봤으니까 30개 하겠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30개 못 할 것 같은데. 전 못 할 것 같아요. 아 윤석 거의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한 개도 힘들 것 한동훈도 같아요. 못 제가 볼 때 못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아니, 그 그러니까 이 얘기를 평균적으로 왜 하는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괜히 그냥 센 척 아까 뭐 신기 변호사 얘기했지만 센 척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센 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유치해요, 유치해. 유치하다. 진짜 유치한 상황이다. 질문도 유치하잖아. 그 네. 토론할 때 봐봐 질문 깐족대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땐 이래요. 예전에 국회 나와가지고 막 깐족대고 막 이랬잖아요. 그 이제 홍준표든 김문수든 다 경험해 보니까 자기도 알 거야. 야, 그러니까 저런 거구나. 저 민주당 사람은 마음이 이해가 될 이해가 거예요. 되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네. 수준이 참 그러겠다. 네, 아유. 새우깡 먹고 뭐 턱걸이 30개 어렵지 않게 한다, 새우깡만 이렇게 먹었어요. 하고. 뻥이어도 먹었어. 뻥이요.
어제는 뻥친다고 김밥도 하면서 먹던데, 김밥. 뻥친다고 하면서 뻥이어를 먹더라고. 왜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방송 왜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먹방이야? 뭐 이제 약간 소탈한 이미지를 만들고 네.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미지 정치죠. 그러니까 소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자기 평소 모습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이렇게 뭐 말 한마디 뱉을 때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는 토론에 10%밖에 안 썼습니다. 뭐 이런 말도 굳이 왜 하냐고 자기가. 아니 토론 잘했으면 국민들이 평가하고 관객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아 이거 잘 봤다. 네. 이 토론 좋았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자기가 굳이 저는 10%밖에 안 썼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설레발 같고 좀 굉장히 네. 좀 미성숙해 보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SC 좀 그만. SC 국민의힘 경선 뭐 결선에 두 사람이 갔지만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뭐가 되든 간에 뭐 일단은 한동훈은 안 된다는 생각에 친윤이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쪽으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뭉치고 있는데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와 아이들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다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다. 장관 둘에 총리 네. 하나, 총리와 장관들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한덕수의 출마 뭐 가능성은 거의 뭐 100% 같은데요. 뭐 거의 그렇게 될 네.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나오든 말든 아무 의미 없고요. 네. 나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의미한 성과 나오지도 않을 거고. 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죠 뭐. 뭔 소리야? 뭐 아니 그러니까 평론을 저는 부릴 필요도 없는. 제 생각엔 네.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와도 아무런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저는 대단히 정말 나중에 저거 참 좀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혼내줘야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미리 그만두고 나왔어야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국민의힘 후보로 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같이 뛰었어야 돼요. 남들 열심히 경선할 때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그리고 대선 행보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미군 부대를 방문하지 않나 지방에 무슨 공장을 방문하지 않나 광주, 시장을 가지 않나 울산.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급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급하지도 않은 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음 차기 정권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보내가지고 하고 있질 않나 이 모든 대선 행보로 보이잖아요. 세금 가지고 선거운동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국민의힘 다 끝나고 나면 본인은 나중에 나가가지고 최종 1등한 사람하고 또 하겠다. 이런 양심불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이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첫째, 두 번째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고 아하. 세 번째 양심불량. 이거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열심히 해서 세 번까지 뛰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자기는 그냥 마지막에 올라가서 네. 1등한 사람 또 원샷 견성을 한다고요? 그러게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지금 우리 네. 댓글로 예. 슈퍼챗 SY님께서 박봉규 환상의 조합이니까 매일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또 슈퍼챗 알겠습니다. 올리시네요. 저희도 매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 검토를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검토만 2년째. 어? 해 있는데 예. 3개월 쉬고 어제부터 일해요. 아이고 어제이 일을 시작하시게 네. 됐고 오전 일해놓고 박봉규 보면 아점. 봉 교수님의 간헐적 급발진, 네. 박 기자님의 안정적 진행, 신변님의 믿을 수 있는 법률 설명, 환상의 조합, 박봉규 매일 편성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술적입니다. 저희가 네. 검토를 또 해보도록. 뭘 검토만 맨날 해? 감사합니다. 아 검토 진짜 하는 건 맞죠? 그럼요. 매번 한다고만 하셔가지고 이것도 립 서비스 아닌가? 그러니까 고심 중입니다. 월요일 날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맨날 디스를 다른 코너는 아니 모든 프로가 잘 돼야 좋죠. 네, 잘 되게. 그래도 그 합하여- 중에 누가 잘 돼야 돼? 박봉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 가고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한덕수는 사실 이거 예. 법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퇴 전에 참모한테 선거 관련 지시를 만약에 했다. 이거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전 선거 운동도 네. 되고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되고.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다 예. 이 내란 대행은 사실상 윤석열 하수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내란과 관련된 또 형사 그것도 책임, 있고. 또 직무유기라고 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네. 임명은 또 직권남용, 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거는 또 직무유기. 뭐 지금 범죄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덕수에 대한 책임 묻는 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수, 덕수,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문수, 덕수가 합쳐져서 대선으로 나오는 게 상수다. 그래서 문수, 덕수, 상수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를 하는데
김문수, 한덕수. 그럼 한덕수 왜 나오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법률적 수사 대상 네.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덕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수사 받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고 최대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나는 지금 잘못해서 수사받는 게 아니고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받는 거야라는 모종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이 굉장히 비열한 겁니다. 굉장히 비열한 겁니다. 그래요.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김덕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덕수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덕수 둘이 을지문덕이라 그러던데. 을지문덕 얘기도 문덕으로. 그것도 좀 아유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 김떡순 뭐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김밥 떡볶이 그 순대도 순대. 여러 종류가 있죠. 김문순대, 한덕순대. 요 순대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거 순대 드실래요? 아 김문순대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전 한덕순대 주세요 이렇게. 그 생각이 순대가 분식이 생각이 나는 예. 김덕수. 네 그래요. 뭐 사실은 참 아무 의미 없는 빅텐트를 치든 말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언론에서 계속 쓰고 있고 한덕수가 나오면 마치 뭔가 바람이 불 것처럼 하고 있는데 바람은 붑니다. 어떤 바람이? 한덕수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키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예. 패착이냐면 국민의힘은 반성과 성찰 말로만 떠들지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게 바람이 불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덕수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경선 자체가 흥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그렇죠. 이브릭으로 스스로를 이브릭으로 전락시켜요. 누가 이런 전략을 씁니까? 이브리그.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멍청한 전략이고 네. 참 뭔가 이렇게 이분들이 어떤 좀 환상에 좀 이렇게 매료돼 있다? 뭐가 이렇게 눈에 씌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친윤이 살기 위해서 한덕수를 계속 끌고 이용하는 가려는 게 거죠. 아니냐 이용하는 이런 생각도 거.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 네. 의문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진법사가 수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검찰 조사 결과 그렇게 의혹이 커지고 있는 목걸이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에 명품백에도 인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김건희 이제 선물용 속보가 났는데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자택이죠. 아크로비스타에 지금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네.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뭐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으나 네. 결국에는 그때도 한번 경찰이 그 대통령실 윤석열 부부가 퇴거한 이후에 관저에서 나온 이후에 압수수색하러 갔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다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원래도 저 아크로비스타라는 본진을 치고 김건희 핸드폰을 빨리 뺏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많은 시간을 준 그럼요. 겁니다. 이 중대 범죄자들에게. 네. 그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의 이 압수수색은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빨리 정말 증거 확보해가지고요. 지금 김건희를 타겟으로 한 수사가 좀 네.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마이 TV가 아크로비스타 지금 현장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검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승합차가 그러니까 SUV가 나가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압수수색이 뭐 제대로 될까는 의문점이 계속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될까? 제대로 될지 아니면 네. 거부를 할지 아직까지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일단 검찰 입장에서 하는 척은 하는 거죠. 척이죠, 일단 척.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제로 압수수색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증거 인멸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건진 관련해서 전성배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눈덩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 뭐 다이아 박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만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 명품 명품백. 백들도 많이 갔다 그러지. 이것도 잃어버렸다 그러죠. 네. 그걸 또. 인삼을 갔다 그러지. 인삼. 그리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 김건희 건은 파면 팔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통 빙산의 얘기하잖아요. 일각이라지. 예. 위로 나온 건 요거밖에 아니지만 어. 그 밑에는 그거보다 몇백 배 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디다 숨겼는지 아니면 뭐 증거인멸 했는지 모르지만 네. 집안에 그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목걸이든 예컨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뭐 전성배 씨는 전달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뭐 관봉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뒤져봐야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왜냐면 전성배 씨한테 관봉이 6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 5천만 원짜리 있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넘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집안에 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압수수색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 반항하거나 예.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오늘도 걱정되는 게 검찰이 갔는데 예. 또 지난번처럼 윤석열, 김건희한테 자기들 핸드폰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심이 돼요. 압수수색하면 그쪽 피의자 핸드폰을 뺏어와야지 자기 걸 주면서 검사 맡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는 뭐 그렇죠. 경호의 위협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아니잖아요. 그때 그 김건희를 출장 뷔페라네. 출장 뷔페. 아,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한번 갑시다. 한번 갑시다. 뷔페 한번 출장 가죠. 출장 뷔페 한번 좀 뷔페. 가주세요. 잘 예. 먹겠습니다. 뭐 저도 잘 먹겠습니다. 집사님들 이 사람들이 모시고 가주세요, 목사님. 예. 예. 아니, 배가 고파서 제가 말이 출장 헛나왔는데. 회사 차원에서 안 합니까?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목사님 차원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때도 출장 조사 과정에서 출장 뷔페. 검사들이 자기 핸드폰을 경호의 명목으로 뭐 테러리스트인가 뭐 네. 그래가지고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도 그냥 한번 집 구조가 이렇구나 쓱 보고 오는 수준. 막 그 수준 아니겠냐. 그래서 아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예. 척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는 이거 예. 덮어준 검사들 있죠. 이자들도 다 특수직무유기로 이거 다 죄 물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 검사들까지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발본색원. 왠지 가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 만나가지고 뭐 고양이 몇 번 만져주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랑 고양이랑 털 묶고. 캣타워 잘 있는지 이제 보고. 아 그러고 올 것 같아요. 아 이 캣타워가 그 500짜리야? 구경하고 견학하고 오는 거 아니냐? 아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진짜로. 아니 이사했다고 하니까 인사 차원에 갈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도배가 잘 됐나 이렇게 보고 오고 막 이렇게 층간 소음 있나 없나 보고. 한번 이렇게 쿵쿵 해보면서 층간소음 테스트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주- 검찰은 아니, 아예 잃어버렸어요 예. 신뢰를. 아, 잃어버렸죠. 뭐 이미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그때 상황이기 출장 때문에. 조사할 때부터 이미 맛이 다 간 겁니다. 그리고 뭐 예. 주가 조작 덮어주고 명품백 다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뭐 관심은 있겠지만은 검찰이 뭘 하겠어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고요. 명태균 씨도 어제 네. 출석했더라고요. 출석했죠. 출석하는 오늘 거? 봤죠. 근데 네. 아마 이제 기자들 또 보시는 시청자분 마찬가지겠지만은 언론사를 향한 뭐 MBC 노래로 그 노래 불러대요. 아유, 뭐 예쁘게 찍어달라 그러던데 예쁘게 웃는 모습. 찍어달라고. 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고. 명태균도 예. 믿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명태균. 생각합니다. 명태균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일부는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과 관련된거나 본인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뭐 오세훈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입에 일정 부분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윤석열과 함께 선거에 개입했던 여러 정황들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 맞고요. 네. 범죄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태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영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냥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철저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잡으러 왔다라는 거 눈에 띄고 그다음에 네. 김상민 검사 얘기를 했고 김건희가 했다는 거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명태균의 저는 발언 어제 자체가. 명태균 씨의 그 검찰청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저를 포함한 어.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기만을 아, 뭐, 당하고 있다. 기만당하고 그런 느낌도 있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를 최고 권력자와 함께 오랜 세월 저질렀다라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어제 와가지고 뭐 만나면 좋은 친구 막 노래 부르더라고 MBC 기자 앞에서. 네. 그러더니 들어가면서 자기 예쁘게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저렇게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에 대해서 네. 검찰에 들어가면서 저런 좀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런 파렴치한 모습을 모습.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 고통. 저는 명태균 씨를 탓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검찰을 정말 두드러 패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도대체 월급 받으면서 어떤 짓거리를 했길래 네.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렇게 국가기관을 농락하고 언론을 농락하고 국민을 농락할 수 있습니까? 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제. 이건 그러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나라의 없는 일이다. 기강이 무너진 거다. 예. 내란보다 더 심각하다. 아. 그래서요 저는 지금 이런 식의 현실을 초래한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어제 명태균 씨 발언 중에 오세훈 껍데기 벗기로 이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짜로는 그렇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홍준표랑 이준석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민주주의 파괴 중대 혐의자 손에 왜 범죄 수사 설계, 예. 범죄 수사 기획이 왜 그 사람한테 넘어가야 됩니까? 검찰이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명태균이 판을 짜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만 껍데기 벗기고 홍준표, 이준석 얘기는 어제 안 하대요?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찰과 어떤 딜이 있는 거 아니냐, 모종의 네. 여러 가지 지금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신을 초래한 것은 전 검찰이다. 정말 혼나야 됩니다. 진짜 이 담당 검사들은 그렇네요. 진짜 혼나야 돼요. 네. 제가 혼내겠습니다. 제가 더 혼내겠습니다. 진짜로. 더 저 정말 어제 보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는 그 어제 노래 부르는 장면 네. 들어가면서 뭐 예쁘게 나 진짜 이 나라가 이게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를 지금 저질렀는데 카톡이 다 나왔는데 뉴스타파 기사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명 씨의 발언, 우리가 명 씨의 발언도 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일부만 내어주고 다른 것들은 이제 본질은 지키려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검찰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아니 밝혀야 어떤 되고. 피의자가 검찰 들어가면서 물론 검찰이 강압 수사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당연히 안 되는 예. 거지만 누가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데 저렇게 공인들이 얼굴 알려진 사람들 이름 알려진 사람이 누가 저런 태도 보입니까? 처음 그런데요. 봤어요. 처음. 정말 검찰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모습이다. 이제 검찰이 이제 반성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수사를 한다, 기소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운명을 좀 예감한 그런 몸부림 같기도 하고 발악이죠. 발악을 좀 마지막 하고 있다. 발악이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이 들어요. 아마 신뢰를요. 예. 검찰 가족들도 못 보낼걸요. 제가 볼 때는 이 신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도 SKT 그 네. 기사 거기 원장이 검찰 수사관이 갔어요. 무슨 검사 세상입니까? 검사 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적 신뢰가 이제는 땅에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는 뭐 검찰의 추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한다. 오늘 오후에 그런 이제 속보도 들어와 있고 나경원 의원이 쓰던 사무실을 한덕수가 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어처구니가 없네. 뭐 사무실 대물림 문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검찰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동훈과의 또 뭔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걱정을 또 많은 분들 하시는 것 같고. 예. 자, 이 나경원 의원의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김문수 봐요? 후보 지지. 아니 원래 항상 같이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윤석열 지지하고 끝까지 윤석열 탄핵 햄버거 반대. 집에서 청년 간담회 하고. 회동했죠. 회동. 그러니까 회동하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다 이제 결국은 또 지지한다고 가는데 뭐 이런 속셈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냥 김문수 한번 밀어주고 본인은 당권인을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기는 팀으로 가서.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이기는 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나경원의 저런 행보가 그렇잖아도 비호감이 높은 사람인데 네. 일반 국민들에게 뭐 그구들한테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비호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 더 하나를 플러스하는 거죠.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나경원의 그 정치 인생이 네. 막판에 와가지고 정말 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법이고 뭐고 없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기 남편은 지금도 판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법은 다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이 뭐 파면되는 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네.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둘이 합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예. 이게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요. 어. 결국에는 지금 한덕수 쪽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좀 활동하려고 몸풀고 있다라는 소문도 지금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왜 가겠습니까? 한덕수 쪽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왜 한덕수한테 사무실도 내주고 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이익은 뭐냐? 한덕수는 아까 본인 수사 막으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건 한덕수의 이익이고 네. 한덕수가 나와서 의원도 60, 70명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 김문수도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덕수는 앞으로 누가 봐도 고령이기도 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대선용 불쏘시개 출마합니다. 어허. 그럼 한덕수는 이제 집에 가겠죠? 네. 가서 이제 본인의 그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건데 그럼 그 다음부터 당권 누가 갔습니까? 당권이 비어 있잖아요. 이거를 나경원 후보는 지금 노리고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접수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한덕수를 통해서 친윤 그룹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당권을 잡아서 지방선거를 치러보겠다라는 전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전략이다. 전 이미 당권 행보로 봅니다. 당권 나경원 후보. 행보로 보인다. 자, 쿵쿠미님이 핸드폰 맡기고 SK텔레콤의 해킹 위험으로 인해 경호처에 폰 맡겼다. 코미디한 편 뭐 이런 우려도 해주고 계시네요. 예,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 가면은 모르겠어요. 드럼통도 같이 가는 건가요? 지지하면서. 아니, 드럼통도 실제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샀으니까 같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다고. 예. 가든지 말든지. 아유.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드림통이라 그러던데. 드림 아니, 말은 잘 만들어요. 드럼통, 드림통.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휴지통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같은 통인데 휴지통 어떻습니까? 같은 통이니까. 휴지통. 아, 기왕통에 들어갈 거거든요. 통 크게. 통 크게. 통 크게. 아, 통 크게 들어가라. 예, 다 들어가도 괜찮을 그리고 것 같아요. 뭐 하하연대라는 말도 있는데 하버드 연대. 알죠. 아이, 하하연대. 한덕수, 진짜. 이준석, 네, 하버드 하하연대. 동문회 같은 소리 하하연대. 네. 어떻게 하하연대 어떻게? 뭘 어떻게 아니 또 봐요? 미국 진짜. 통이시니까 미국 하하연대를 통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미국 통. 아니. 미국에서 미네소타. 영어로 수업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수업하신 겁니까? 이것 보세요. 미국에서 아니, 무슨 증인이 한국말을 있나요? 수업을- 증인이? 증인 많아요. 알겠어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아, 나중에.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예. 기자들 연수를 4명이나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연히 믿지 뭘. 믿겠습니다. 뭐 여기 하하연대가 무슨 하하연대. 의미가 있냐. 하버드. 하버드. 미국 하버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박수영도 하버드 나왔는데 다 하버드. 하버드. 다 하버드 연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하, 저는 하하,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제 하버드를 나왔다. 무슨 하버드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똑똑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은 좀 다르게 또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나 뭐 연고대에서 SK라고 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네. 미국은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과가 유명한 데는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버드 우리는 하버드 하면 그냥 엄청나게 신규 맞아요. 가려고 예, 예. 하는데 어쨌든 가려고 해요 지금. 하버드 하버드 하면 엄청난 것처럼 엄청, 네. 하버드의 생각하는데요. 공벌레들.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공별로 유명한 대학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예. 신인규 갑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예. 어디 이제 가시게요, 지금? 그 신데렐라도 정시에 사라지듯이 예. 저도 이제 조금 바로 또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 원래 약속된 시간이 제가 같은 신씨구나. 예. 신데렐라. 근데 신인규 신데렐라. 남은 방송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2배를 맡겨드리고 저는 잠시 갔다가 다음 주에 또 잠시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니고 뿅하고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예. 뿅하고 자 사라지시고 예. 아크로비스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그 그래서 하하연대. 아까도 말씀드린 예. 것처럼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 하버드라고 하면 모든 학과가 다 유명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과가 유명한 학교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케미컬 엔지니어링 유명한 학교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 유명하고 식으로. 저널리즘 유명한 학교가 있고 하버드는 저널리즘이 다른 데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 그 이게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다 뭐 유명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별의별 얘기가 조가 네, 많이 네. 나오고 있죠. 김덕수에다가 뭐 하하연대에다가 거의 말장난하듯이 아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할 게 것 없으니까 같아요. 그렇게라도 연결해서 뭔가 있는 네.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연대든 뭔 연대든. 네. 그리고 하버드 나오면 다 사람이 괜찮은가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볼게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쳤던 주역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그 중에 좋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지금 내란 일으키고 그다음에 법꾸라지 행태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많잖아요. 검사 출신들 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느 대학이 어느 과를 졸업한 게 도리어 요즘은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에서 비판적 입장이 많잖아요.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연대하자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뇌물죄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라는 예. 거. 아 지금 아크로비스타 현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네. 뭔가 또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기 폴리스 라인을 아예 질서 치고 유지선을 있네요. 또 치고 있고 보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또 예, 예.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주차장 그렇죠. 앞에 통제하고 있는 모습. 기자들이 나오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려고 아마 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포리스 라인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또 이 치우기도 현장 하고 왔다 정리를 갔다 하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예. 참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 무슨 이게 별 소용이 의미가 있을까 없어 생각도 보이긴 들고. 해요. 양쪽에 길가 나중에- 양쪽에 서 예, 있네요. 예.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압수가 됐는지 네.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거부했거나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 추측입니다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는 가져오더라도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별 의미가 있을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신인규 변호사가 가면서 슈퍼챗을 보냈네요. 미안하다고? 가면서까지 슈퍼챗으로 논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하하연대 대응에서 박봉규 연대 더 강력한 힘으로 내란 종식과 새 나라 만드는 1등 공신 오마이TV 더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을 보냈습니다. 예. 신인규의 시대정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 누구 걸로 해야 돼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신인규 걸로 쳐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네요. 참 애매하기도 한데 박봉규라고 해서 같이 박봉규 연대 하하연대가 아니라 박봉규 연대로 함께하자.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낙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빅텐트에 간다. 그러니까 빅텐트? 뭐 정대철 고문한테 연락이 해가지고 뭐 네. 알아봐 달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는 예. 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정대철 고문은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발언한 뭐 SNS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빅텐트라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반 이제 이재명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거기에 거론되던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낙연 씨는 그분은 지금 민주당 인사가 아니에요.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인사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민주당 인사죠? 다른 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당을 나와가지고 다른 당을 창당한 사람한테 왜 민주당 인사예요? 뭔 민주당과 무슨 연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나간 사람이에요. 집 나간 사람을 누가 그 집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낙연 씨는 그냥 이낙연 씨대로 하는 거고 네. 빅텐트에 들어가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지난번 총선에 나왔던 결과 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영길 지금 이제 빨리 석방이 돼야 되는 어쨌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출마를 했지만 선거자금 일부 보존받았어요. 이낙연 씨는요. 제가 알기로는 보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네, 퍼센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 호남에 어떻고 호남에서 뭘 지지를 받고 이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은 그냥 다른 정당 그 이름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당에서 일하시는 거고요. 네. 그 정당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빅텐트라고 해서 무슨 빅텐트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게요. 소규모 텐트 같은데요. 느낌은 제 느낌은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빅텐트를 쳤죠 지금. 그렇죠. 왜 진정한 다른 보수에 빅텐트. 있는 분들도 예. 오시게 하고 또 함께. 중도에 있는 분도 함께 하고 이러면서 더 빅텐트를 여기서 치고 있는데 무슨 빅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초라해요. 텐트를 쳤는데 구멍도 나 있고 이런 거 같고. 공도 나 있고. 네, 바람 송송. 네.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아 누가 오겠어요? 아니 원래 네. 어딜 음식점 가도 마찬가지라 박정우 기자 사람 북적북적한 데 가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 가요. 저 당연히 가죠. 거기가 맛집을 찾아서. 맛집을 찾아가는 예. 거잖아요. 잘 되는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러게 별 의미 말입니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 뭐라고? 시청자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신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이렇게 댓글 쓰고 할 거면은 방송을 더 왜 하다가- 가는 거야? 더 하다가 써도 그러니까 괜찮을 이해가 것 안 같다는 되네요.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좀 드네요. 네. 다른 방송 가면서 계속 문자하고 있는 거야. 걸어가면서. 네, 신인규 변호사 귀엽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스트리트 하이킹님도 그냥 천막 비 다새는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보수 언론 종편들이 이걸 띄우려고 네. 빅텐트 얘기하는 빅텐트 아니라니까요. 무슨 빅텐트예요. 거기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빅텐트가 되려면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되는 집에 가지 안 되는 집에 누가 그러게요. 가냐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준석도 이제 빅텐트에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텐트에?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다른 모든 사람이 합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봐야 네. 질 것 같아.
그럼 왜 하는데요? 차라리 그냥 그렇네요. 어차피 낙선할 거면 자기 그 개혁신당인가요? 그 이름을 계속 띄어서 다음 경쟁을 기대하는 게 낫지. 네. 지금 안 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마저 이상해지는 거 지금도 뭐 이미지 좋지는 아하. 않습니다만 안 좋은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갖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딱 하나예요. 예. 정말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뭐 누군가 단일화 해가지고 한덕수든 누구든 단일화해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준석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정리해 보고 지금 보니까 뭐 연합뉴스가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덕수 예. 대행이 3일부터 5월 3일부터 예. 대선 캠프 가동한다. 그러니까 모레 그러니까 5월 2일에 예.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출마 선언 유력하다. 아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야지. 이걸 꽉 채워서 나가는 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5월 4일까지 아니 그만둬야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선을 나가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가 음.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사람이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일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말 이거는 나라 팔아먹는 행동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나갈 건 모르지만 나갈 건 빨리 나갔어야죠. 그게 뭡니까? 사퇴 시한 채워가지고 그날 한다고요? 아, 진짜 국가를 거의 완전히 그냥- 채워서 이렇게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의 혹독한 검증 과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아마 엄청 힘들 겁니다. 나 엄청 힘들 거다. 나오자마자 네. 두고 보세요. 어떤 우리 일로. 최영식님이 네. 최진무 교수님 아유, 화이팅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슈퍼챗 대결은 교수님의 그렇죠. 승리라고 제 승리라고 할 수 늘 제 승리예요. 축하드립니다. 복라인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일부 보존 받았대요. 죄송합니다. 13.84% 나왔어요. 일부 보존 받았답니다. 저희가 이낙연. 뭐 신경 안 쓰고 있어서. 네. 총선. 근데 또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이낙연 씨는 13.84% 일부 선거 비용을 보존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이낙연 씨는 고소하면 안 되니까 13.84 84였나요? 네. 그걸로 일부 보존 받으셨다. 네. 제가 아까 잘못 시청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께서 시정하겠습니다. 잡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봉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도 또 고심하겠습니다. 매일 네. 편성 가능할지 제작진이 안 할 심도 깊은- 거면서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고민은 항상 해요. 고민만 하시고 항상. 실제 행동은 안 하시죠. 네 매일 이렇게 해도 슈퍼챗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아 그럼요. 그런가요? 그러면 솔깃한데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네.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를. 내일 최종훈 홍보. 교수님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내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노동절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 박정훈 쉬는 기사는 분들이 쉬어야 되고. 많기 때문에 네. 내일은 또 최지문 교수가 네. 사회자석에 앉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